아는 내가 프리미러의 은서입니다. 여러분, 회피하는 사람, 회피형 인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특히 이러한 회피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 영상 많이 보실 거라 생각 드는데요. 이런 회피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 두 가지는 공포 회피의 다른 말로 혼란형이 있고요. 그리고 거부 회피인데요. 거부 회피가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회피형에 속하고요. 특히 공포 회피는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거부 회피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공포 회피를 거부 회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르게 알고 또 남을 대할 때에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이 영상 찍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특징, 그리고 인간관계, 성장 과정, 또 마지막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까지도 저희가 꿀팁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로 크게 보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영상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첫 번째로 공통점을 보자면 이 두 유형 모두 독립적인 성향을 띱니다. 누구에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요. 갈등 상황에서는 내 주장보다는 타인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점으로 두 가지 볼 건데요. 타인에 대한 인식, 마음과 행동에 대한 일관성입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독립적, 타인인식, 일관성,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거부 회피형과 공포 회피형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거부 회피는 깊은 관계는 맺지 않으려고 하고요. 공포 회피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단지 숨길 뿐이지 속마음에서는 깊은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식하냐 안 하냐 그거에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거부 회피는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요. 공포 회피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신뢰 같은 기대감이 있고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을 거란 두려움이 있어서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 설명드려볼게요. 인간관계에서는, 특히 연인관계에서는 일단 거부 회피부터 설명드리자면 제가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좀처럼 가까워지는 느낌을 잘 받지 못하고요. 또 외롭고 벽을 느끼고 관계에서 내가 조급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반면에 공포 회피 같은 경우는 공포 회피 스스로는 좋아하는데 미래의 이별이 무서워서 많이 좋아하고 싶지는 않은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들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보기에는 혼란스러움을 겪고 또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죠. 물론 공포 회피도 상대방 입장에서 회피가 느껴지기 때문에 조급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둘의 말 못한 과거, 성장 과정을 볼게요. 거부 회피형은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랐을 확률이 커요. 무심하거나 너무 바쁘거나 또 주 양육자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이를 충분히 잘 돌봐주지 못하는 환경에 방치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공포 회피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학대인데요. 학대, 이런 큰 사건만이 공포 회피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육아 스타일이 애착을 형성하게 돼요. 제 공포 회피 지인들도 학대 당하진 않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과보호와 통제 속에서 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의 과도한 기대 혹은 사랑하지만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포 회피형들은 양육자에게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너는 나를 왜 이해하지 못하니? 또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내가 이거 괜히 해주네? 등의 말이 있고요. 또 요즘 바쁜 부모님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6, 7살 밖에 안 되는 아이가 있는데 아직 어려서 사랑받아야 하는 조그만한 아이가 내가 돈 벌려고 이렇게 힘들게 늦게까지 일하고 왔는데 너는 왜 칭얼대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진짜 욕구보다는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모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왔을 확률이 큽니다. 거부 회피는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혼란형, 공포 회피형들은 요구를 들어주기는 하는데 과하거나 또 끝에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인이 되면 거부 회피는 아무리 요구를 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부모에 대한 불신, 또 커서는 이게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다들 뭔가에 대이면 한 번 더 해보기 두렵잖아요. 회피가 아니신 분들은 이게 일부 상황만 그런다거나 일정 사람들에게만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부 회피는 그게 일부가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타인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강해서 내 필요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누구에게 기대거나 그런 상황이 필요한 경우에도 잘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과도한 자신감 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누가 기대려고 하거나 또 요구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은 왜 나처럼 혼자서 잘 못하지? 하고 피하는 것이죠. 누군가와 친해지더라도 일정한 선을 지키면서 심리적인 거리를 유지합니다. 공포 회피도 얼핏 보기에는 거부 회피처럼 혼자 하는데 익숙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근데 속을 한번 파보면 과잉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의존하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전에 과도한 통제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걸 흔히 심리학에서는 양가감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독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거나 조언을 줄 때 나의 자율성을 해치는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을 보면 좀 오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예전에 과거가 그랬다 보니까 워낙 이제 자율성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속으로는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거부 회피는 큰 도움 안 되는 존재이지만 공포 회피는 이렇게 양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해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내 상대방이 이 둘에 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부 회피형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다면 거부 회피형은 감정적인 관계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힘든 상황에 위로를 해주려고 하고 기분이 어떻다고 이렇게 공유하는 것을 조금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위로나 이런 감정 공유보다는 도움이 되는 사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부, 업무 같이 이런 것들을 도와주거나 꼭 필요한 선물을 준다는 등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러면 공포 회피형하고 친해지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혹은 받아들여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과도한 기대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진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감정을 갈망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비판을 들으면 본인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잔소리를 좀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언하기보다는 행동으로 직접 할 수 있게 상황, 그런 자율성을 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에 공포 회피가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잘 구분하셔서 스스로나 또 상대방을 대하는데 좀 더 마음이 편해지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애착 관련해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은 사회 만들라고 응원으로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